안녕하십니까. 박영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박영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인사하죠. 그러시네요. 하고 막 시작하는데 오늘 주제가 보약입니다. 네. 보통 이제 가을 되면 보약 네. 한 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많이들 오늘 그러시죠. 왜 계절적으로 봄 가을에 보약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지 네. 그리고 보약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네. 자세히 박영하 원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보약이라는 것이 네. 한의학에서 그냥 보약이라고 정해진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약이라는 게 그게 뭔지 아니고, 듣고 싶어요. 네. 보약이라는 것은 그 한의학에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인체의 오장육부를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일종의 정치나 네. 아니면 인간 세상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아. 예를 들면 심장을 군주의 장기로 보고 네. 왕이죠. 네. 그것을 보조하는 예를 들면 간 같은 경우에 장수의 그 장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장수가 제대로 못하면 못 지켜내니까 간 같은 경우에 어떤 방어 능력이나 해독 능력에 관해서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런 군대가 있는데 정치나 우리 그 군사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잖아요. 네. 외부의 침해에 의한 것을 네. 방어해내는 그런 군대에서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적진에 막 게릴라처럼 침투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그 폭격을 쏟아부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건데 네. 그 치료법들 중에서 우리 군사들의 아군에게 보금 그 물자를 넣어주고 아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은 그것이 아주 큰 치료법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바로 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의 어떤 여러 가지 사는 방법들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적군 바이러스나 예를 들면 세균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네. 우리 몸 자체에 좋은 기운들을 더 북돋워 가지고 그것을 좋게 해주는 방법들 중에 네. 치료법들 중에 보법이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한 것들이 보약이라 그러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보약이 조금 더 발달된 이유가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료법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한국인의 기질상 아주 심하게 공격적인 치료법들보다는 약간 순하게 도와주는 방식들이 조금 더 많이 발달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기근이 많았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전쟁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피하거나 조금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료법들이 더 많이 발달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워낙에 먹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그 갈구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강해서 네. 보약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더 많이 발달이 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의학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 보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지만 요즘은 그 보약을 제가 말한 치료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박영하 원장님은 보약을 그냥 봄 되면 한번 가을에 한번 네. 먹는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요. 치료법의 일종으로 네. 쓰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보약에 대해서 왜 계절 또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 잘못된 상식 있잖아요. 보약에 좀 대해서 많죠,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시죠. 네네 그 잘못된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네. 또 제일 궁금해하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먼저 일단 한번 짚어본 짚어보시죠. 다음에 네. 해보죠. 네. 보약 먹으면 어렸을 때 보약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보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을 보충해주는 개념이 많다 보니 네. 일단은 살을 찌우게 한다는 개념이 좀 많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장편에서 제가 살펴본 것처럼 네.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더 이렇게 그 에너지를 주는 단계가 네. 비위를 보충해주고 다음에 폐기운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신장 기운을 보충해주면 아이들의 성장도 더 커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의 기운을 일단 보강해주면 밥맛이 조금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속에서 어떤 열 보충해주다 보니까 밖에서 먹은 음식물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훨씬 더 빨리 소화 흡수가 되는 예.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더 단단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풍부한 네, 상태고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영양 중에서 제대로 된 영양뿐만이 아니라 헛살을 만드는 아주 잘못된 인스턴트의 예.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살들 때문에 오히려 피둥피둥해지는
그리고 잘못된 헛살이 막 늘어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아들까지도 예를 들면 당뇨병이 생기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아토피나 이런 증상들이 네. 생기는 것처럼 나쁜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독해 나가는 보약들을 더 많이 씁니다. 일단은 그 보약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살이 찌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비위를 더 보강해주고 소화기를 보강해서 더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보약들을 선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덩치가 너무 크거나 뭐 당뇨가 의심되거나 소아 성조 수증이 의심될 만큼 살이 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빠지게 하는 보약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살이 찐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적절하게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꼭 살이 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살이 찔 것 같은 아이들에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제가 예. 보약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보약이라는 것도 치료법의 한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약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그리고 복용해야 되는 약재들과 이런 것이 선별을 하는데 물론 무난한 보약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처방을 받으신 보약들은 꼭 때와 이유가 있어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의 아주 뭐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약이 있는데 네. 마치 어떤 노인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처럼 하시거나 아니면 그 흑염소 뭐 개중탕 이런 곳에서 사실 그런 곳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한다면 그건 불법이 엄연한 불법이고요. 네. 그런 분들께서 순전히 뭐 그런 보양 약재들만 약재라기보다는 그런 고기들만 다려가지고 복용시켜지게 해주면 되는데 꼭 약을 쓰고 싶으면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한약재들을 넣으시면 되는 네. 건데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넣다 거기다가, 보니까 예. 동물성 약재는 특히나 살이 더 많이 찌게 만듭니다. 그런 것에다가 조금 잘못된 약재들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약재들이 섞일 경우에 네. 헛살이 더 많이 찌게 되고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살이 쪄가지고 갑자기 뭐 한약을 먹고 살이 쪘다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네. 대부분 추적을 해보면 한의사의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서 살이 찐 게 아니라 옆에 예를 들면 동생이 만들어 놓은 약을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든지 네. 남긴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처방을 받은 약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얄매 돌팔이라고 뭐 그렇게 비하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처방전 없이 만든 약들을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먹게 되어서 살이 찐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약도 반드시 처방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네. 어떤 기운이 필요해서 보약을 짓는 게 아니라 조금 네. 허약한 것 같으니까 아니면 커서 더 건강하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를 네.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과한 에너지가 있는 약을 지어가지고 먹이면 나중에 그렇게 부작용으로 부작용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되는 거군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보약에서 궁금해하시는 또 아이들의 보약 중에서 하나가 예. 아이들이 보약을 이나 녹용을 먹으면 조금 멍청해진다. 네, 혹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옛날에 밤에 손톱을 깎으면 뭐 귀신이 나온다든지 네네.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휘파람을 불면 뱀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녹용이나 좋은 보약들을 먹어서 아이들이 멍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옛날에는 남자들 위주로 모든 보약이 많이 구성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보약을 먹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고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을 많이 보호해주고 기력을 돋구어주고 녹용같이 아주 에너지를 넘치게 해주는 약을 쓰면 네. 초등학교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정도의 나이 때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 생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라고 그러니까 마스터베이션 예.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납니다. 내가 기력이 넘쳐서 체력이 좋아지고 그것이 두뇌를 집중시키고 내 엉덩이 힘을 길러서 앉아있게 만드는 체력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만 그치면 되는데 너무 넘쳐서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거군요. 그러다 네. 또 특히나 옛날 양반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보약을 먹고 나면 양반자제들은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약을 쓰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조금 그 강하게 말을 한 거죠. 그 뇌에 열이 상승되어서 이런 건 아니군요. 네, 전혀 그런 거하고는 아. 아무런 그 근거도 관계가 없고 없어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약 먹으면 몸이 네. 튼튼해져서 감기에 안 걸린다고. 감기라는 것을 보약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한의학에서 가장 발달된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감기 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예방한다기보다는 보약들 자체가 그 기운 자체를 보여주는 약들이 많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서는 사실 기나 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기운이 없어 뭐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운을 보충을 해주다 보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한의학에서 아주 많이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38도 이 정도 되면 엄마들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더 이 열들을 조금 더 조장시켜 줍니다. 왜요? 확 바이러스가 올라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열을 내므로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겨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을 일부러 내주는 것이 우리의 몸의 열이죠. 그럼 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1차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대답할 시간을 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오히려 더 외부에서 내 몸을 기운을 보강을 해주면 열이 훨씬 더 잘 조성이 되어서 예.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들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그래서- 말에 의하면 네, 세균하고 백혈구하고 싸우느라고 그런 거라고. 그렇죠. 아주 똑똑한 그러게 자제분이시네요.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기운을 일으켜주는 약들의 예. 대부분이 보약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약을 먹으면 감기를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을 때 훨씬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게는 할 수는 이겨내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기를 안 걸리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네.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텍스트가 한의학의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가 있고 상한론이라고 부르는 네. 그것 안에 옛날에 뭐 감기도 독감도 있었고 요즘 같으면 뭐 사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감기들이 유행했을 때 처치하는 한약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도 옛날에 그 유행성 독감이 사스였나요? 그 조류 독감이나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이 돌았을 때 마늘이라든지 김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 그런 얘기 있었죠. 도움이 된다고 예, 해서 예. 한국에서 김치를 일부러 공수해 가지고 먹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한약의 비법들이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보약을 네. 먹으면 뭐 감기를 잘 이길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다. 네, 그쵸. 고요. 감기 안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그러면 매년 먹어야 한다는.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약 중에서 언제 먹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보약의 개념이 내가 이 다음번에 어떤 일들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네. 계절에 한 번씩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네, 그게 계절이라는 네.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 중에서도 봄철과 가을철에 겨울에서 따뜻한 계절, 그 다음에 뜨거운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넘어갈 때 가장 사람이 피곤하게 느끼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보약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피곤해지니까 그것을 네, 이겨내기 네.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오셔가지고 약발로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계절을 보약 한 잔 먹어도 많이 이겨낼 기운을 가지고 이제 딱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보약을 먹으라고 특히 동의보감 같은 곳에 써놓은 계절은 언제겠어요? 동의보감이요? 네. 동의보감은 다른 모든 한의학 서적을 집합을 해가지고 정수를 뽑아놓은 편집본이거든요. 하나예요? 네, 하나죠. 계절 하나만 꼽으란다면 가을, 하나만 더 말해보시죠. 봄? 네, 의외로 여름입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하시는 것 중에 네. 여름에 땀으로 나가니까 보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땀을 이렇게 흘릴 거니까 봄에 네. 먹어두는 거 아닙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땀으로. 왜냐하면 네. 여름철에 기운이 제일 많이 소모되기 네, 때문에 그 네. 기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거고 여름철에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삼계탕 예. 뭐 그런 보양식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보양식들 자체가 보약에서 발전이 된 겁니다. 약선 요리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기운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고
기도 떨어지고 땀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야해 주는 것이 보약이고요. 네. 봄과 가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요즘 같은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주기 위한 보호하는 법이 쓰인 거고요. 그렇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그 두세 배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네.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몇 배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예. 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보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약도 똑같은 게 아니라 네. 그때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오는 사람의 어떤 상태나 연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씁니다. 네. 그 보약 먹을 때 무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네. 단무지도 먹으면 머리 샌다고. 머리를 샌다고 하는 것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랄까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그냥 좀 과장된 금기의 얘기고요. 속담. 예, 네. 속담이고요. 네. 숙주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물을 썼을 때 머리가 샌다는 연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고 옛날에 그냥 어른들이 경고의 말이고요. 네. 왜 연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네. 보약들의 대부분은 기운을 올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거 열을 조금 올린다고 여러분들이 다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숙주향 같은 약들이나 모든 보약의 개념들은 대부분 기운을 올리는 약들인데 네. 대표적인 무 같은 약재들은 기운을 내리는 약재들. 아. 무의 씨를 나복자라고 해서 약재 중에 쓰거든요. 네. 나복자라든지 무 같은 경우에 언제 많이 드실까요? 무 밖에서 캐 드셔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예. 먹고 언제 나면 배가 고프지 않던가요? 소화가 잘 되거든요. 무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제로도 쓸 정도로 예. 아주 기운을 잘 통하게 해주는 약재로도 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썼을 경우에는 기운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럼 보호하는 약재들은 다 기운을 위로 올리는데 얘는 기운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상충되는 게 있겠죠. 음식으로 따지면 음식궁합이 조금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지 마라. 그리고 그 나물 중에서 숙주나물 이런 것들은 네. 해독하는 능력이 굳이 강한데 보약 계통은 사실 그 독성이 크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치료약들 같은 경우에 독성을 일부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숙주나물이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일부러 내가 조금 강하게 쓴 약들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반찬으로 아주 조금씩 드시는 것까지는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지는 않지만 네. 안 먹는 것, 많이 먹지 네. 않는 것이 좋은 거는 맞네요.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 익힌 네. 무나 김치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아, 밭에서 옛날에는 그냥 캐서 예, 이렇게 그 먹는. 시기에는 네. 그냥 밭에 들어가서 실제로 툭툭 썰어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도 먹는 경우가 먹고. 많았거든요. 예. 예, 그렇게까지 먹지 말라고 먹지 경고를 마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익힌 거는 괜찮다는 무국이나 네네네. 무나물이나 상관이 이런 건 없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이제 고기 같은 종류 같은 경우에 옛날 상황에서는 고기 종류를 많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채식만 한창 하던 사람이 고기를 갑자기 먹었을 때는 배탈 날까봐. 체합니다. 아. 기름기가 들어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보양식을 드시는 경우에 그 약을 먹는 경우에는 그 한꺼번에 영양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안 그래도 부대끼는데 갑자기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실제로 아까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그만하고 많이 이야기됐던 건데 요즘 같은 경우 워낙 고기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 고기를 저는 일부러 많이 드시지 말라고 다이어트 시간에도 그랬고 말씀드린 게 하루에 대략 60에서 100g 정도가 사람한테 맞는 적절한 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회식을 하다 보면 보통 뭐 1인분이 150g을 3, 4인분 드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것들이 결코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삼가 주시는 게 좋고 네. 두 번째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이제 금기의 말을 조금 와전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약 먹을 때 이런 표를 주잖아요. 뭐 먹지 마세요. 뭐 네네네. 먹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한약을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게 한약을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원래 이런 건강을 약들을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나빠지니까 아. 보약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평균 그 건강선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나쁜 돌을 자꾸 모아요.
인스턴트 먹고요, 예, 조미료 먹고요, 예, 예. 밤에 늦게 자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점점 더 나빠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좋게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죠.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고 물도 좋은 거 먹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보약도 먹는 게 플러스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쁜 것들을 자꾸 자꾸 먹게 되면 하면 마이너스로 가게 내리는군요. 되니까 예. 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모으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근데 보약을 먹을 때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다 삼가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좋다. 이게 약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약효 때문이 아니라 네. 평소에 이런 것들을 안 드시면 훨씬 더 더 건강해집니다라고 좋아진다 하는 거군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돼지고기 지금 이제 닭고기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게 지금 본론인지 모르겠어요. 본론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 네. 알려진 보약 상식을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네. 들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죠. 보약을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다들 좋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럼요. 좀 네. 몸을 튼튼하게 해야겠다 하는데, 근데 진짜 먹어야 되는 경우와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치료법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으신 실제로 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간에 관한 치료를 하죠. 보약이 아니고 예. 치료군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럴 네. 때 한의사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 간이 안 좋다고 하면 간에 대한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치료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 근데 간에 염증이 생겼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약을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다른 엉뚱한 곳에서 마치 한약재와 똑같은 형태지만 그런 네. 것들을 드셨을 경우에 오히려 간이 훨씬 더 부담이 가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약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인 한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부에서 먹는 한약을 말씀하실 거예요. 예, 이게 몸에 좋겠지 하고 그쵸. 사서 끓여서 먹는 네. 거. 예. 의사인 분들이 먹는 같은 거. 한의사도 의사인데 그런 분들이 처방하는 걸 먹지 말라고 할 리는 없고요. 예. 한의사들이 제대로 처방한 보약은 간을 오히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잘 처방을 받아 치료하시면 되고 다른 어떤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법들 중에서 보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써야 될 때는 당연히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 할 경우에 다이어트 경우에도 보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약이 아닌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지방을 태워나가는 그런 성분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치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염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가 허약성 알레르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급하게 오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보약이 아닌 다른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 보약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지금 때가 이제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진단, 아, 네, 뭐 네, 네. 경옥고, 네. 아까 십전대보탕 네. 내지는 뭐 녹용달인 것, 홍삼, 뭐 홍삼 마찬가지죠.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홍삼 같은 경우에 제일 그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홍삼을 그 뒷면을 보시고 홍삼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네. 홍삼 말고요.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들 같은 경우에 홍삼 음료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포카리 뭐 이런 것들의 음료수를 우리가 건강해지라고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에다가 홍삼을 조금 탔다고 해서 몇 퍼센트 뭐 3% 0. 몇 프로 탔다고 해서 홍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많은 곳들에서 실제로 뒷면 표기를 보시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수를 홍삼 마치 건강해지는 홍삼이라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홍삼을 정확하게 다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피해를 보지 마시고요. 홍삼 같은 경우에도 열이 나는 체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체질 같은 경우 홍삼을 많이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한 가지 약재를 오래 드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약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기운이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용할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홍삼도 열이 나는 약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근데 이 홍삼을 계속해서 장복했을 경우에는 몸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부대 껴서 생기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홍삼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인삼을 먹을 때 다른 약재들 진피나 복령이나 이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조금 그 기운을 훨씬 더 잘 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한 가지 약재를 복용하실 경우에는 저는 30일은 가능적이면 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공진단이나 아주 귀하고 사실 비싸서 유명해진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 고급 약으로 예, 부자이신 분들이 드시는 약으로 유명해진 공진단약이란 약이나 경옥고나 뭐 연령고본단이나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홍삼이나 녹용 같은 약재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쓰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약들이지만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복용하셔서 네. 좀 안타까울 경우도 있는데 또 본인 너무 좋다고 하시니 좋은 약이라고 귀했다고 선물 받았다고 하시니 안 좋은 경우라고 하기도 뭐 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예, 안타깝죠. 지금 그 원장님이 장복이라고 하신 거는 그러면 30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뭐 몇 달 먹어도 되는 약제들도 있고 네.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 약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약제들을 차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홍삼도 그렇고요. 뭐 어떤 그러니까요.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성이 낮아서 그냥 보리차처럼 드셔도 됩니다. 네. 뭐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버섯 종류라든지 버섯 종류들 중에서 우리가 먹는 그냥 팽이버섯이 아니라 아주 그 약성이 강한 버섯들 예. 있죠. 그런 것들을 상황, 영지 계속 뭐 드시는 이런 거, 분들 예. 계시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드셔도 내 몸에서 네. 이겨내지만 자꾸 드실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보다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짧네요. 한 네네. 석 달은 먹어야 약효가 생기는 건지 석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은 제가 항상 치료에서 강조하는 기간이긴 네. 합니다만은 그 100일 동안 드셨을 때 기운이 많이 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절기가 45일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람의 체질 또한 45일 정도마다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것이 되기 전에 조금 스탑을 하시고 다른 좋은 약제들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었다 먹는 건 괜찮은가요? 네네 쉬었다가 또 그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 친한 한의사가 있으시면 네. 물어보세요. 나한테 맞는 건지. 저처럼요? 네네. 근데 홍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삼은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네. 홍삼의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전혀 분들 잘못된 상식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인삼을 더 잘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삼 같은 경우 유래가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워낙 약효가 출중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조공을 나가게 되었는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지방질이 섭취가? 많은 네. 많다 보니 네. 차도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섭취가 워낙 많다 보면 이 소화기가 항상 원래 부대껴 있는 상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삼을 바로 먹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하거나 열꽃이 피거나 피부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의 약효를 조금 떨어뜨려서 순화시킨 것이 홍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무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말을 네. 하지만 실제로 홍삼에도 충분한 약효가 있고 약효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삼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약효가? 한의사의 아니군요. 입장에서는 예. 약효를 순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법제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약효가 너무 지나치게 뾰족하다면 이것을 조금 깎아가지고 좀 둔하게 만들어서 순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법제라고 합니다. 예. 그런 법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순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는 있지만 기왕에 내가 효과를 빨리 보려면 인삼을 제대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하고 난 후 병 후에 네. 몸이 허약해졌으니까 네, 보약 그런 먹어야겠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죠. 보약을 많이 드시죠.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수술 후에 예를 들어 상처를 꿰맨 수술 같은 경우에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그 약제들이 따로 있고요. 네. 심지어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훨씬 더 빨리 붙이는 약제들도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폐 쪽의 문제다, 소화기 쪽의 문제다, 어떤 그 뭐 무릎이나 이런 데 수술을 했을 때 각 수술 부위에 맞는 그 이유에 맞는 약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가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보약을 드셔서 보법을 사용을 해서 내 몸의 기력을 좋게 만들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빨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보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아까처럼 내 기력이 우리가 보통 그걸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네. 표현을 하는데 기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요. 한방에서 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울체돼 있다. 네. 막 화가 난다. 보할 때가 아닌 것 같죠. 네. 이것들은 뚫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뚫어주는 소도하는 방법을 쓰고요. 예. 보 같은 경우에는 기를 채워줘야 될 때는 보약들을 많이 씁니다. 예. 보약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를 채워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기를 많이 채워주고요. 예. 혈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녹용이나 이런 약들. 근데 녹용은 물론 기와 혈을 다 보충해주긴 하지만 근데 혈을 보충해주는 방법들은 대체로 보면은 살이 조금 찌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기를 보충해주는 방법들은 순환을 잘 시켜주는 방법이 많아서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혈을 보충해주는 방법보다는 기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한 경우에는 보약을 조금 더 써서 보기지제라고 하죠. 그런 약재들을 써서 보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앞서 저희가 경옥고 공진단 뭐 이런 네. 얘기했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공진단은 네. 금박으로. 네, 이 사진은 이건 경옥고 사진이고요. 네. 네, 경옥고 같은 인삼봉령 지왕 꿀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일단 지왕 자체를 어떻게 섭취를 할까 인삼과 네. 그래서 봉령이라는 약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순하게 만들고 꿀을 넣어가지고 먹기 좋도록 일단 만든 거라 보시면 저렇게 되고요. 까매요? 네,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약입니다. 쓰죠? 이것이 단편이죠. 아 그래요? 예, 이 약은 이제 공진단인데 금박을 입혀서 그러니까요. 유명하죠. 예. 예, 그 녹용과 특히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유명해졌는데 고가이기도 하고요. 사양이라는 약재는 사실 사이테스라고 해서 국제 동물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는 약재들이라 진품 여부가 항상 중요한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뭐 있던데요? 예. 네, 뭐 한의원에서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 예. 적절하게 팩으로. 처방하는 그런 것들 보여드리는 예.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경옥고 공진단 홍삼은 어떤 때 먹습니까?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난한 보약이라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이내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기운 자체를 보할 경우에는 드시는 무난한 약재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특히나 기력이 없다든지 아이들의 성장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고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간에 주로 작용하는 약입니다. 네. 간이 염증이 생기거나 할 때 드시는 게 아니고요. 간에 어떤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든지 할 때 특히 남자분들 배가 나온다 이럴 때가 간에 힘이 빠졌을 경우라서 옛날에 40대 이후에 간이 힘이 빠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럴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년 남성들이 기운이 허약해지고 스태미너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할 때 드시는 약으로 많이 분류를 하죠. 네. 그다음에 홍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력 같은 것일 때 인삼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위의 기운을 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입맛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 조금 쓴맛의 인삼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그런 기력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예.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공진단 있잖아요. 네. 하나에 얼마죠? 비싸다고 하셔서 궁금해요. 네, 이게 참 하나에.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함량을 녹용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분골이라고 그러고요. 네. 성장 부위.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상대, 그 밑에 중대, 하대, 그 밑에 있는 건 녹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가격으로 굳이 따진다면 공진단도 그레이드가 있군요. 네. 예, 얼마에? 하대 부분이나 녹각 부분들은 조금 많이 싸요. 네. 근데 공진단을 만들 때 대부분 분골 아니면 상대라는 아주 귀한 부분을 쓰거든요. 예. 분골만 넣었을 경우에는 많이 비싸지겠죠. 보통 백환으로 따졌을 경우에 네. 심지어 뭐 몇백만 원 가기도 하고요. 예. 방송에서 금액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쨌든 원장님한테 금액 얘기 가격대가 여러 개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잘못입니다만 예, 너무 궁금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사양이라는 것들도 공진단 한 알에 들어가는 사양이 한 알이 요만큼이면 정말 네.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양이 그람당 뭐 몇십 10만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1g이면 가루로 해서 네.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떼서 넣었다. 정말 가루로 따졌을 때 몇 가루 있잖아요. 네네. 가루 몇 개만 떼서 네. 넣어도 실제 원가가 절감돼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신뢰한 곳에서 꼭 약을 지어 드시고요. 그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약재를 어떤 식으로 양을 어떻게 그리고 다른 약재들을 잘 조합해 쓰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몇만 원은 간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아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약재고 좋은 예, 약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네. 드릴게요. 그 어린아이들 왜 원장님은 아주 아기 때부터 한약 먹여도 된다고 했는데 네. 뭐 돌진한 아이들 보약 먹여도 되나요? 제 아이들 같은 경우 6개월 때부터 약을 꾸준히 사실 먹이고 있고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는데 장복하면 안 된다면서요? 장복이 이제 항상 변화를 바꾸죠.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다가 어떨 때는 감기가 올만하다 하면 이제 감기를 조금 편하게 이기는 약을 썼다가 그다음에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기운을 보하는 약을 썼다가 이제 계속 변화를 시키고요. 네. 6개월 때까지 신생아가 6개월 때까지는 간이 굉장히 큽니다. 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예? 간이 가지는 역할이 영양 덩어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6개월 때까지 굶겨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도 있을 정도로
영양을 충분히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때까지는 모유 수유도 하기 때문에 면역이 굉장히 강할 때라서 웬만한 병도 안 걸리고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때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간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6개월 때부터 굳이 필요하면 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금 걱정되시거나 보통 돌 때 꿀 같은 경우에 돌 이전에 먹으면 왜 조금 반응이 안 좋아서 꿀은 돌 이전에 네네.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한 돌이 지나게 되면 사람의 어떤 기능이 말 그대로 머리에 완성되었다. 피가 마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완성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용을 잘 시키는 편이죠. 예. 남자 여자 같은 보약 먹어요? 아니요, 틀립니다. 남성들의 약들과 여성들의 약이 틀리고요. 네. 소아의 약과 노인의 약이 분명히 틀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약제들이 다 틀리고요. 인삼의 양을 쓰더라도 인삼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양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 처방의 묘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약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애의 약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먹는 것은 위험한 아유, 행동입니다. 돈 들여서 약 지어놨더니 안 먹네 이러고 내가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네. 주의사항과 조언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약이 아주 너무 흔한 개념이다 보니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한의사의 처방이 아닌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매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사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방을 받으시고 복용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오해가 정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보약인데 인삼 때문에 부작용이 난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인삼을 쓰더라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꼭 인삼이나 이런 한 가지 약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약재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다른 약재들과 배합을 해서 효과를 나게 하는 것이 처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처방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보약이나 이런 귀한 약들을 큰 기회를 그 투자 비용을 들여서 복용하실 때 어떤 뭐 복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고 기왕이면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들을 한의사분들이 분명히 일러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복용하시면 훨씬 내 몸을 삶의 퀄리티를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용환 원장님과 함께 보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기운이 더 떨어지기 전에 보약 한 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 네. 이 시간에 보약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듣고 보니 꼭 네. 그런 건 아니네요. 네. 꼭 이 시기가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자기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약간 밸런스가 깨어질 때 그것을 네.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